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냐면 베이징, 평양, 서울, 중국 베이징은 그러니까 옛날 공산 전체주의로 반동하고 있고 되돌아가고 있고, 평양은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대량 학살 사교 체제고, 서울은 국민들 겁주고 거짓 퍼뜨리고 그 다음에 평양 옹호하고 이런 유사 전체주의고, 이게 유사 전체주의라는 게 저 사람들이 선량해서 유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가 깊어서 어쩔 수 없이 유사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 전체주의 3종 세트를 저희의 상대해야 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권, 자한당이나 이런 데서도 좀 뜻 있는 정치인들이, 또한 이 언론에서도 뜻 있는 이렇게 언론인들이 이런 전체주의 3종 세트를 정확히 적으로 규정을 하고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은 역시 조뱅설전, 그러니까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연두 기자회견이 오늘 나왔죠. 그 연두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도대체 이 한국에서의 유사 전체주의가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동북아시아 한반도에선 무슨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연두 기자회견 나왔죠. 예. 국내 정치적인 것만 일단 한번 보죠. 국내 정치적으로 이 사람 연두 기자회견에 자화자찬 많았죠 오늘. 망상을 막 늘어놓았어요. 망상적 자화자찬. 그렇죠. 예, 한번 이 망상적 자화자찬의 키워드를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어제 그제 반전체주의 투쟁 세미나 심포지엄 하면서 네네. 촛불 혁명 정부라고 해서 스스로 혁명 정부라고 하는데 혁명은 쏙 빼고 촛불의 민심을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혁명은 겁나나 보지? 그쪽 겁나고 저희도 같이 막 그냥 이거는 소위 반동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겁이 났는지 촛불 민심 뭐로 다시 돌아갔대요? 촛불 민심. 네, 그러면서 촛불 민심이 이 촛불 민심을 받자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그다음에 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자화자찬했습니다. 예, 함께 지금 자살하는 나라를 만든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지금 자살하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30, 40대 지금 가장 중요한 고용 절벽입니다. 그렇죠. 한 사회가 네. 그야말로 함께 잘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축이 네네. 30, 40대의 그 인구인데 예, 그 예. 인구의 고용 절벽은 IMF보다도 더 심한 방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들을 네네. 가장 괴롭히고 있죠. IMF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격한 노조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심하지만 그때는 없던 게 한꺼번에 그렇게 튀어나오니까 적응을 못할 때예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김영삼 정부가 국민소득 $10,000에 대한 그런 필이 꽂혀가지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높게, 환율을 낮게 유지했다고요. 달러 대비 환율을. 그러니까 과소비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종구민지 문제 해가지고 엉터리 투자 많이 했고, 그렇죠. 이게 이 한 세 가지인데 실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YS 정부의 정책 때문에 폭망했지만 그렇죠. 또 금방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요번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지난번에는 사실 정책적 판단 미서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의 조치가 따르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멀쩡한데
정책 판단과 정책 실시가 늦어짐으로써 생긴 건데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구조적이죠. 근데 그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함께 잘 살기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망하기. 함께 망하기. 다 함께 망하는 나라. 함께 망하는 나라가. 근데 사실은 그걸 두고 본인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취재로 자기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망상이죠, 이거. 그렇죠. 망상인데. 그다음에 국민을 거꾸로 행복하게 했다고 촛불의 민심이. 근데 행복하게 했습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참 조롱도 별 조롱. 네. 이 정도면 본인은 망상이요. 국민한테는 조롱인데. 이게 조롱인지도 모르지. 사람이 불행을 느낄 때가 뭐 가장 심한 거는 배신을 당했을 때. 예예. 두 번째는 앞날이 안 보일 때입니다. 예예예. 지금 우리가 앞날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은 겉으로는 남북한 평화로는데 비핵화, 그 평화를 내세운 동기가 비핵화였는데 비핵화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외교안보 통일은 좀 이따 하고. 아니, 그 왜냐면 예예. 이 전쟁 위험, 즉 우리 스스로의 실존에 대한 불안감이 평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든 평화에 대해서 환상이라고 보는 사람이든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안하죠, 불행해죠.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네. 싶어요. 네, 그 그래요. 불안감이 커진다기보다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속는 사회니까 문재인이가 나라는 망해먹었다. 경제는 망해먹었다. 근데 문재인이 때문에 평화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버전이 한 4, 5개월 전의 버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까지 가고 있다고 좀 보냐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북한 문제나 평화 문제는 미국이 버튼 누르고 미국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이때까지 운전자석에 앉지도 못하는 것들이 운전자라고 노가리 풀었던 거야.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짜증이죠, 뭐. 네. 예, 예. 그 짜증은 행복이 아닙니다. 예, 예. 문재인 쪽에서 오늘 그 사람들은 뭐 입만 뻥끗한 민주주의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세미나 때도 잘 지적하셨지만 뭐 주권적 민주주의 이런 네. 얘기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죠. 명백히 부정을 했어요. 촛불혁명 정부라고 선언을 하고 네네. 거기에 권력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네네. 그래서 근대적 국민에서 주권적 국민으로 변했고 그 뭐 말장난인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적 그렇죠. 그렇게 뭐 주권적. 내가 주권자라고 주권 완장부대를 내세우겠다는 그렇죠. 거잖아. 완장민주주의죠. 완장민주주의지 그게. 위원회 민주주의고. 예, 예. 위원회 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권력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예, 예. 그게 지금까지는 위임된 권력, 즉 대표제입니다. 대표된 권력을 represented power를 네네. 지금까지 했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핵심 개념 중에 핵심 하나. 개념인데 그거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니까 네. 생성적 권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권력이 스스로 권력을 생성시키는 권력. 전능권인 게 권력은 전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빠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주권의 개념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저기 나라 국채를 망가뜨리는 반헌법적 범죄적 발언이에요. 근데 이런 거. 이게 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전유를 하고 아마 거의 국내에서 저기 이런 이런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 관계되시는 분들 정확히 들어두세요. 나중에 좋은 세월오면 당신들이 말한 주권적 민주주의, 당신들이 말하는 생성적 권력 이거 전부 반헌법 사범으로 고발할 거야. 반헌법 사범. 이건 반헌법 반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치학에 없는 개념들이거든. 없고 심지어 지방분권도 자유민주주의 정치학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방제라는 게 있어요. 정치 체제에서는 네. 지방분권이란 개념이 없는데 헌법에다가 대고 헌법이랍시고 만든다면서 그 앞대가리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이러면 이건 대한민국 해체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원래 없다고요. 정치학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겁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반국가 사범들이에요. 이거. 그렇죠. 일종의 이건 내란도 아니라 내란은 뭐냐면 국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권력을 폭력적 수단으로 음모를 짜서 찬탈하려는 게 내란인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반국가 국가 해체라고. 똑바로 기억해 두세요. 이 생성적 권불 10년이야. 권불 10년.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은 네네. 나치의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 관념이나 북한의 김일성의 수령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체주의적 관점이죠. 전체주의 그래서 이게 관점. 대한민국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평양과 같은 일 혹은 나치와 같은 일이 아직 안 벌어졌을 뿐이지 이 사고방식이나 언어를 하는 거 보면 예.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및 문재인 586 집단은 유사 전체주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경제 예. 사실은 뭐 소득주도 성장은 옳았다. 즉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건 옳았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손질해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수레를 잘못 탔는데 예. 속도가 납니까? 아니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완전 망상 환자들이에요. 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의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오늘 이제 그 뭐죠 저기 뭐야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한반도 여기안보 통일에 관한 자기들의 그 관점 속내를 한번 좀 들여다보죠. 우선 이 사람 오늘 한반도 정치 주역이라고 자기 또 확인 안 했나?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되게 국내든 국제든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중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주역이 아니라 운전자론 옛날에는 투쟁이를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옛날은 운전자론이었지. 근데 1년 동안에 한반도 운명의 주역이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한반도 운명의 주역이 된 게 트럼프한테 물 먹고 시진핑한테 물 먹고 유럽에서 물 먹고 아세안에서 물 먹고 이러면 이게 주역이 되는 길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역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많은 중요한 이 한반도의 상황을 자기도 시키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뉴들을 내놨죠. 개헌 특히 이 소위 전체주의 3대 블록이 될 수 있는 한반도를 연방제로 만들고 연방제도 아니에요. 이건 연방제보다 더 지방분권이니까 잠깐만요. 교수님 내가 이걸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연방제를 할 땐 연방제에 가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방제로 갈 수 있던 시기는 제가 보면 1300년 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통일할 때. 그렇죠. 맞습니다. 1300년 전에 이미 연방의 틀을 깬 거예요. 통일신라 되면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300년 전에 연방의 틀을 깼다고 이미. 아니면 두 번째 연방의 시기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언제냐면 그 후삼국 때예요. 그렇죠. 고려 그러니까 900년대. 그러니까 그렇죠. 10세기. 10세기죠. 그러니까 1100년 전에 이미 연방의 틀을 우리가 깼단 말이에요. 고려가 건국되는 거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독일 연방이면 거긴 틀이 있잖아요. 오랫동안의 틀이 있죠. 옛날부터 독립적인 그런 소공국들이었잖아. 그렇죠. 소공국. 소왕국들 옛날부터. 맞습니다. 그게 언제 때부터 5세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로마하고 그 게르만 정부. 게르만 정부들이 요소의 그 이제 중요한 생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어하기 좋은 산악 지역이라든지 구분돼서 서로 특색 있는 소공국들이 만들어졌어요. 소공국 그러니까 독일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방을 갔는데 우리는 연방의 뿌리가 없다. 근데 연방의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연방의 뿌리라는 게 뭐 전라도 뭐 저기 그 좀 특이하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호남 쪽에서 하는 거 외에는 근데 그거 뭐 불과 지금 뿌리라고 해봐야 DJ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1980년대부터 시작된 거니까 지금 한 30년밖에 안 돼. 그거 갖고는 연방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연방도 아니고 이거는 지방분권인데 제가 농담 삼아서 지방분권을 분권 지방화 맨 마지막은 뭐냐면 각 가구마다 지방국가를 선언하면 돼. 그것도 방 안에 분리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각 가구 안에서는 내 방, 마누라방, 애기방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치학적으로 이런 거는 없거든 정치학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주 원시 모계사회까지도 모든 정치적 인간 삶의 조건은 정치 사회고 그 사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의 분절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토막치기를
개헌이라고 그러니까 토막을 쳐서 약체화시켜. 약체화시켜서 예. 한반도,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약체화 음모예요. 약체화 이거. 음모죠. 이게 이거 실패했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다가 1년 반 전에 1년 한 7, 8개월 전에 그렇게 시끄럽게 지금은 쏙 들어갔잖아. 속 들어가서 현실적인 힘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언적이라고 막 강변하지만 종전선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 추진하다가 추진하다가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죠. 그 다음 나온 게 작년 한 8월부터 제재 완화. 제재 완화 추진하다가 이거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쏙 들어갔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평양 가서 뚱땅거리다가 백두산까지 갔다 오고 우리 김정은이가 방한하겠다고 그러고 오케이 웰컴 그러고 내려와서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31일 날 편지 받고 끝났고. 예, 김정은 방한테 쏙 내년에 들어갔고. 오겠지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예. 오늘 또 뭐라 했냐면 미국 회담을 하면 오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회담 하면 와요. 어. 근데 미국 회담이 이제 어떤 회담인지는 조금 이따 짚어보자고요. 그렇죠. 그거는.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외국에서 보면 미국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라는 건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을 하려는 집단이다. 그렇죠.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를 옹호를 해서 끼고 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이 행보가. 그게 이제 워낙 자기들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예. 각자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자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일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아주 그 교묘하게 말을 돌리면서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이름도 비슷하잖아. 특보가 계시죠. 특보. 왕특보인지 뭐 어.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있죠. 예, 문정인이라는 사람. 문정인. 문정인. 예, 그 사람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예. 유시민 작가가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또 우리 같이 그걸 했습니다. 뭡니까 알릴레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첫 초청자가 문정인 씨였어요. 문정인. 나 쭉 그래서 예. 한번 보자. 뭐 평소에 학교 있고 하는데 네네. 그날 이야기를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네네.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이게 기만인가 아니면 자기 인식인가 뭐 좀 헷갈려요. 예, 첫째. 예, 예.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대단해요. 네. 김정은이는 전문 친구로 경제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또 자기가 평양회담에 따라가서 소행해서 근처에서 지금거에서 만나서 보는 순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경제 주력 의지는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저는 김정은 계몽군주론이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김정은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김일성 영생교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계몽군주가 될 수 있다. 네. 계몽군주이다 이미.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저쪽 네. 애들이. 그걸 문정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뭐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미쳤군 하죠. 그렇죠. 계몽군주가 지 이복형 그렇게 남의 공항에서 암살하고 지 고모부 그렇게 고사포로 찢어지나. 아니 대한민국 주요 대학의 교수가 예. 학문적인 차원에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뭘 파악을 한다는데 소위 말하면 김정은 바가 돼 있어요. 김바. 김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선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 선의를 믿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렇죠. 자기 미래 여러 가지 그래. 근데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 미래나 우리들의 미래는 그게 이제 학자나 사회과학을 하는 학자의 그 태도는 아니고 또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네.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이것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양반인데 예. 이 문제를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어디가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학자가 그 사람 미국하고 그 사람 아랍 쪽
사우디 쪽이나 이런 쪽 그 저거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아마 옛날에 장학금 뭐 받고. 옛날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옛날 이슬람 한때 있었고 예, 예.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예, 예. 그리고 또 뭐 어느 기관에 근무하다 간 것도 사실이었고. 예, 그 이슬람 쪽 기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로서는 학자로서 같이 보니까 예. 이 문제가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김정은은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의 군부나 당군 간부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로서는 뭐 자기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곤란한 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한 거는 미국의 워싱턴의 그 소위 말 제도권 엘리트 저널리스트든 혹은 정치인든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든 전부 밑도 끝도 없는 과도한 북한 불신이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 때문에 이 남북한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지만은 김정은의 그 선의를 믿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하니까.